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3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AI for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왜냐면 마스터 플랜 3가 결국은 AI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용적이고 파워풀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논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생각이 나서. 근데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어떻게든지 차포 다 떼고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만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주가 요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소식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요즘 주식이 아주 잘 오르고 있죠. 주식시장만 봐도 현재 전쟁 사태라든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가늠이 될 정도니까요. 근데 그래도 참 요즘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롤러코스터다. 그리고 오늘 또 글로벌 파운더리도 좀 얘기할 것 같고요. 테슬라의 D1 칩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조 어떻게 돼가냐,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일론 머스크가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마스터 플랜 1, 2만 보더라도 이게 다 된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마스터 플랜 1, 2에 보면은 굉장히 어포더블한 칼을 만든다 그랬는데 요즘 가격 보면은 전혀 동의를 못 하겠죠. 너무 비싸서 이건 제가 그 초럭셔리라는 건 순전히 가격 베이스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누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너무 비싸죠. 요즘 테슬라는 결코 저렴한 차가 아닙니다. 마스터 플랜 2도 근데 웬만큼 한 것 같긴 하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로보택시, 내 차가 이제 쓰지 않을 때 돈을 벌어다 준다. 로보택시를 얘기하고 이걸 파트 2로 얘기한 건데 돈 벌었다고 볼 수도 있죠. 로보택시가 아니라 이런 인플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차량 가격이 올라서 저도 모델 3를 돈을 실제로 엄청 번 건 아니지만 거의 상가격에 되파는 수준이면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돈을 벌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번 것 같긴 한데 여튼 의미하는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10배 진짜 매뉴얼 운전보다 10배 안전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토파일럿의 안전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요. 솔라라든지 전기차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일부 이 목표를 달성한 건 맞으나 요즘 하도 가격을 올려서 이게 참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터 플랜 3를 얘기하니까, 마스터 플랜 한 줄로 3를 요약하면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라서 제가 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D1 칩들, 테슬라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 D1 칩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에 대해서, 이런 칩에 대해서 제가 애플을 칭찬한 적이 많죠. 근데 제가 아버지랑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런 반도체 칩은요, 비탄력적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 중이니까 빨리 만들어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율이라든지 아무리 커스터마되고 소량을 만들려고 해도, 소량만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이거 7나노로 할 건데 소량 7나노 만들어줄 파운더리나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줄 이제 반도체 회사가 없는 거죠. 말했듯이 발주량이 적으니까 다 애플을 잡는 게, 큰 회사들은, 그리고 하이텍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애플 잡는 게 목표지, 아무리 테슬라라지만 결국은 다 사기업들이니까 이 칩을, 그렇죠. 그리고 이런 테슬라에 독특하게 이렇게 맞춰진 칩들을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미리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라인 셋업들, 그러니까 테슬라를 떠나서요,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 칩을 많이, 어제 가격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칩 구하기가 어려워서 가격을 많이 올려주지만, 그런다고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은 그러면은 그 맞는 스펙에 맞는 반도체 라인을 짜야 되고, 그리고 파일럿도 돌려봐야 되고, 이 세팅하는데 길면은
큰 프로젝트들은 2년, 3년, 그리고 짧아도 아무리 차량용 반도체들이 성능이 떨어지고 뭐 싸더라도 몇 개월은 걸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TSMC에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 칩을 만들어 달라고 낸 선입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다 열심히 반도체 회사들은 세팅해 놨는데 갑자기 사가겠다는 애가 배짜라 그러면 나 이제 힘들어져서 안 사 그러면은 돈은 왕창 투여해서 이런 칩들 만들려고 완전히 라인 다 셋업해 나갔는데 안 사가겠다 그러면은 파운더리나 이 칩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곤욕스럽죠. 그래서 선입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랑 똑같이 완전 비탄력적 상품입니다. 수요가 는다 그래서 확 늘릴 수도 없고 빨리빨리 만드는 것도 느립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막 지금 발표했으니까 빨리 나온다?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벌써 마스터 플랜 3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유일한 파운더리 보면 글로벌 파운더리죠. 그 미쳤죠. 요 한 달 사이에 물론 요즘 장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죠. 그리고 뭐 글로벌 파운더리 당연히 이것 때문만 오른 건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글로벌 파운더리 유일한 미국의 파운더리고 다른 파운더리들은 약간 좀 위험도 있죠. 특히 TSMC는 그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서 뭐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파운더리가 하려는 신사업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근데 반도체 회사들이 이게 빨리빨리 어떤 수요에 대응하긴 어렵다. 그럼 커스터마이즈 칩이면 더더욱이 좀 쉬워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마스터 플랜 3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AI에 있어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AI 진짜 와 있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논문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챌린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AI의 문제점이 뭐냐면 경험을 갖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인 걸 갖고 트레이닝 하는 거는 잘 하죠. 진짜 잘하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근데 어떤 미지에 데이터가 없는 랜덤하게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이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AI, 딥러닝 트레이닝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터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랜덤한 시츄에이션은 컨비네이션이 잘 되는. 그래서 AI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클래시컬 컴퓨터랑 퀀텀 컴퓨터가 하이브리드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미쳐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현재 경험 베이스로 쓰는 데이터 베이스로 쓰는 딥러닝 역시도 여전히 컴퓨테이션 파워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애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최선단 공정에서 저 많은 칩들을 저걸 진짜 AI로 돌려버리면은 애플이 정말 무서운데 근데 이 데이터 문제 여전히 제너럴한 데이터를 쓰면은 트레이닝이 안 됩니다. 여전히 데이터를 정말 잘 이렇게 이쁘게 잘 재단을 해서 트레이닝에 여전히 써야 된다는 점 여전히 오토 라벨링이라든지 이래도 테슬라 FSD 베타 업데이트 메타 릴리즈 론트 보십시오. 여전히 지금도 사람이 좀 투여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보다 노동력을 굉장히 줄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그거는 셀프 드라이빙은 아니고 지금 마스터 플랜 3는 거의 리얼월드 제너럴 AI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표방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재단된 데이터를 얻는 게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확장시키려면 또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를 얻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 애플이나 페이스북 시큐리티 개인정보 유설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쁘게도 얻어야 되는데 그럼 막 데이터를 얻는 게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이걸 확장하는데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챌린지는 많다. 그리고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이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최근 2020년 따끈따끈하게 이제 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논문을 또 다시 한번 AI 쪽도 읽을 게 많긴 한데요. 왜 관심이 없었냐? 이거 구글이 갖고 있는 퀀텀 컴퓨터로 이제 디자인한 거거든요. 아까 말한 우리가 경험 베이스로만 지금 클래시컬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가 그걸 다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구글의 IBM이 지금까지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은 거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퀀텀 컴퓨터를 실체하고 그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실제 있는 거고요. 퀀텀 컴퓨터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특히 어떤 데 많이 쓰냐면 제약회사라든지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프레임이 완벽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컴퓨터들 그리고 파이낸셜 섹터에서도 관심이 많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ARK가 얘기한 이런 거에도 정말 잘 적용이 되는데 지금 구글이나 IBM이 뭐 퀀텀 슈프리머시를 달성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슈퍼컨덕터 그러니까 초전도 물질로 퀀텀 인탱글먼트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굉장히 근접하게 만들어야 돼서 물론 쿨링 파워, 리퀴드 헬륨 비싼 걸 다 때려 부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 퀀텀 컴퓨터가 실체하고 있고 이론이 다 검증됐고 학계에서는 이게 되는 거구나. 근데 확장성, 그러니까 원하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내려면 그거를 큐빗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상업적으로도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현재 지금 이런 나오는 논문들을 제가 지금까지 안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꼭 퀀텀 컴퓨터로 돌려서 풀어야 되냐? 실제 클래시컬한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단지 이제 저렇게 좋은데 논문이 나가는 거는 퀀텀 컴퓨터로 풀었으니까 클래시컬 컴퓨터로 돌려도 시간이 좀 걸릴 뿐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AI로 몇백 년 걸려서 풀 거를 퀀텀 컴퓨터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저쪽도 스케일업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재에 있는 문제들, 챌린징한 정말 난제들이 아직은 많아서 일론 머스크가 워낙 이렇게 빨리 간다. 근데 그분은 또 지금까지 다 안 된다는 걸 되게 했으니까 또 한번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또 논문 보면은 어렵다. 그 외에 저 논문 다 깁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굳이 좀 핵심적인 걸 뽑아보면은 일론 머스크 말에 따라 그걸 보고 좀 뽑아보면 요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솔라루프 가격도 올렸습니다. 요즘은 어포더빌리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올려서 근데 그나마 마지막으로 테슬라답지 않게 가격이 내린 게 있습니다. 내린 게 월 커넥터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이제 집이라든지 동네에 좀 보급하려는 의지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와이파이도 되니까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인트로 영상도로 썼었죠. 테슬라 차저가 훨씬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걸 역으로 이제 J 타입이나 콤보 타입으로 바꿔서 레벨 2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차지하는 미국에는 이거 역 어댑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테슬라가 거기도 노리나? 그 어댑터가 정식으로 발매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가격이 내렸다. 테슬라답지 않게.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분석돼서 미국 내에 테슬라가 얼마나 리딩하고 지금 전기차 레지스트레이션이 어떤지. 그러니까 미국은 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참 이런 중부의 시골 주들들은 전기차 침투율이 많아야 2%네요, 진짜. 대부분, 진짜, 미네소타 1%, 위스콘신 0.6%, 미시건 한 1.5%, 여기 테네시, 알칸사 0.2%.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주들은 여전히 이제 가스를 외치시고, 당당하게 캘리포니아, 여기 테슬라 진짜 많죠. 35.3%. 미쳤네요. 35%면요. 유럽보다 센데요? 그러니까 이런데 좀 한국 기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잘해줬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한 주는 웬만한 유럽, 노르웨이도 잘하면은 이 정도면은 복지 잘된 전기차 잘 보급되는 나라들하고 이거 맞짱 뜰 수준입니다. 캘리는 그리고 인구도 적지 않고 경제 규모로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 경제 규모로만도 영국이랑 비등비등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큰 주가 35%. 이거 보면 참 대단한데 또 다른 주들 뉴욕도 만만치 않게 그래도 큰데 4.6%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름 나는 텍사스가 6%라는 점. 이거 공장 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그러니까 아마 텍사스에서 그런 테슬라 공장을 유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기름 나는 데서
이게 확실히 이게 소득 수준이랑 맞물려 있긴 합니다. 이게 전기차가 싸진 않으니까요. 가격 얘기를 요즘 계속 많이 하네요, 제가. 그리고 플로리다가 7.9%라는데 이거 다 보수적인 주인데 전기차 채택률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알래스카를 제외하고는 뭐 테슬라가 다 쌈 싸먹었고요. 그리고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은 게 69.95%, 70%로 하죠. 2등이 닛산이고요. 역시 확실히 싼 전기차의 침투율이 미국도 다른 이제 홍강민이나 중국이나 유럽 대비해서 좀 약한 거지, 확실히 가격이 싸면은 상품성이고 나발이고 간에 침투율이 그래도 닛산이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10%가 좀 안 되지만 2등이라는 점. 쉐비, 볼트도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 있죠. 근데 이제 배터리 리콜로 인해서 이게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들,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현대 좀 분발해 주길. 현대가 1.45%, 기아가 한 1.29%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폭스바겐이나 포드를 그러니까 남들 하는 정도, 내연기관에서 뭐 여기 미국이니까 GM 빼고는 하는 정도는 여전히 맞춰가는 정도는 보여준다. 루시드나 리비아는 아직은 0.01%, 그쵸. 알래스카에서 그래서 1등한 게, 물론 테슬라가 1등을 못했을 뿐이지만 2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가격적인 면들, 닛산이 리프 잘 하고 있다.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